네,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미국 경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튼튼하고 어쩌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되는 기간에도 전 세계 최고의 패권을 계속 유지할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 과열 상태가 아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버블이 지금 많이 끼어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러한 여러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뭐 제가 그냥 뇌피셜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 투자 기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연구기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전부 모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 버블이 꺼진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 또 그래서 또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버블 붕괴 세계 대공황 신호 제대로 읽고 대비하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썸네일을 한번 미리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세계 대공황 같은 뭐 이런 거 오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정말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괜히 공포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얘기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보도된 그러한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게 지금 ECB 라가르드 총재가 지난해 9월에 IMF 연차총회에서 연설할 때 했던 이야기를 기사화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세계 경제가 1920년대 대공황과 유사한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을 한국에도 뭐 여러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이분이 지금 현재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총재이기도 하고 또 전 그 IMF 총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는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세계 경제가 너무 지금 경제적 국수주의, 각 국가가 지금 나만 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세계화에서 벗어나서 중상주의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교역이 붕괴가 되는데 이게 1920년대 상황까지 비슷한 그러한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920년대 이후에 지금 최악의 팬데믹을 겪었는데 1920년대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 20년대 초입에 그때 바로 스페인 독감이 있었잖아요. 그게 1918년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한 1919년 말까지 계속 있었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사실 조기에 끝나게 되는 또 그러한 또 이유도 되기도 했었는데, 어떤 그러한 팬데믹을 또 겪었고 또 뿐만 아니라 40년대 중반에 제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939년부터 시작했죠.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래서 45년에 그게 이제 끝났는데, 다시 한번 또 유럽에서도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많은 그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이 거기에 지금 사실 간접적으로 지금 참전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지금 굉장히 그때와 지금 비슷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고, 또 최악의 에너지 쇼크도 현재 경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슷하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는 세계 교역이 이제 통합이 후퇴된다, 다시 말해 탈세계화 된다 하는 얘기와 함께 기술 발전도 사실 그때와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제2차 산업혁명이 막 활발하게 막 전개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기술에 열광하고, 그래서 새로운 그 기술과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막 하고, 그래서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막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다 이게 폭 터졌는데 그때와 상당히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금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에서 먼저 터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세계 대공황 1929년도 미국에서 먼저 터졌고 이번에도 터지면 미국에서 먼저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높은 주가를 현재 미국에서 보이고 있다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1929년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말
기술 혁명 시대다. 그 당시에는 2차 산업혁명이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디지털 혁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제가 붙이고 있습니다만 그 디지털 혁명 때문에 지금 뭐 요즘 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AI 혁명이 막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거기에 모두 열광하고 그래서 이번은 과거와 다르다 뭐 이러면서 지금 막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그래서 주가가 또 실제 막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계속 갈 수가 있느냐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경기 침체의 신호 또 주가가 이제 버블이 꺼지는 신호가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다가 해소되는 상황에 지금 현재 와 있다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금리가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새롭게 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경기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 더군다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월 20일 이제 정식 취임합니다만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벌이게 되면 이게 또 1929년 그 당시와 비슷한 그러한 또 무역 전쟁 또 그래서 또 세계 대공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일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새로운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주가가 너무 지금 버블 상태가 아니냐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버핏 지수가 이제 전체 시가총액을 미국의 경우입니다. GDP로 나눴을 때 지금 보니까 한 200%가 넘더라. 한 208%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면 장기적인 이게 지금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하늘색이고 이 회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게 이제 평균선, 그러니까 장기 추세선인데 현재 그거보다도 지금 장기 추세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2배까지 이렇게 지금 벗어나 있다.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는데 이 정도면 현재 요즘 여기 와 있는데 이게 지금 2000년도에 닷컴 버블 꺼질 때와 비슷한 정도 상황까지 현재 가 있다. 그보다 약간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는 좀 GDP로 나눠주는데 이건 약간 좀 어쩌면 그 GDP는 외국계 기업도 뭐 들어와서 여기서 생산 활동하면 이게 다 잡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보다 더 정교한 그 지표가 제가 허스만 인덱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비금융 분야의 시가총액을 좀 전에 우리 제가 말씀드린 이 버핏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시가총액이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인데 여기는 비금융 분야의 시가총액을 여기서 이제 비금융 기업들이 만들어낸 총 부가가치 총 부가가치 1년 동안 총 부가가치인데 거기에 뭘 더하냐면 해외에서 만들어낸 그 수익 외국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그 수익까지도 포함한 것으로 나눠주는 거다. 그래서 곱하기 100은 하지 않고 그냥 이건 레이쇼인데 곱하기 100 하면 이제 버핏 지수하고 뭐 비슷하게 퍼센티지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3.0이 넘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이게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질 때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이고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2000년도에 닷컴 버블 꺼질 때 그때 이렇게 굉장히 높았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이고 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이 터질 때 그때도 이게 굉장히 높았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니까 지금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번은 좀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지금 이번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AI 혁명이고 뭐 그 더 크게 얘기하면 디지털 혁명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새로운 기업들이 뭐 새롭게 막 계속 지금 신기술을 만들어내고 신상품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새롭게 투자 자금이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모두 열광하고 그러니까 이번엔 다를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 이번에는 뭐 경기 침체가 와도 굉장히 소프트 랜딩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모두 열광하고 뭐 이번엔 다를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럴 때에 터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뉴스 매체에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얼마나 많이 언급되었느냐 그 숫자를 또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닷컴 버블 꺼지기 직전에도 이번에는 굉장히 좋아. 이번에는 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인터넷 기업들 닷컴이라고 붙인 기업들이 이제 막 투자금을 엄청나게 모으고 막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막 등장하니까 이번에 뭐 정말 최고야 잘 나갈 거야 뭐 이랬는데 푹 꺼졌다는 거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때도 이번에 뭐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또 2008년도에 또 확 꺼졌다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최근에 이건 뭐 제가 갖고 있는 자료 2023년까지입니다만 벌써 25년인데 뭐 최근에도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소프트 랜딩 할 거다 걱정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아마 계속 이렇게 높은 상태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번에 정말 다를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 호황 다음에 그러한 그 어떤 소프트 랜딩의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꺼지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맨 오른쪽에 이제 현재 상황인데 여기 2000년도 보면 2000년도에도 이게 뭐냐면 US 리얼 GDP 아웃풋 갭 그러니까 GDP가 매년 이제 이렇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사실 이게 분기별로 나타난 건데 그 분기별 GDP를 그 완전 고용 상태의 그 GDP 그걸로 빼줬을 때의 그 차를 갖다가 우리 GDP 갭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플러스면 호황이고 마이너스면 이제 불황인데 이거 보면 2000년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이게 계속 이게 더 GDP 갭이 더 커지잖아요. 이렇게 커지니까 야 이거 굉장히 좋아 이번엔 달라. 그래서 뭐 걱정 없어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푹 꺼지잖아요. 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이게 계속 이게 GDP 갭이 계속 플러스로 더 커지다가 갑자기 꺼지더라 하는 거고요. 현재 상태도 이게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꺼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게 이제 미국 그 행정부가 재무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제 만기가 다 다르잖아요. 이제 장기 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10년 만기 이러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장기 국채인데 그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더 높죠. 당연히 더 높은데 이제 단기가 더 낮은데 이게 반대로 미래의 경기가 좀 나쁘다고 생각하면 이제 미래의 그 국채 수익률 길수록 이제 그 수익률이 낮아져 가지고 역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렇게 역전되었다가 해소가 되면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뺀 거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데 가끔 이게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났다가 해소가 되면 그러면은 이게 불황이 되더라. 그래서 음영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이 지금 경기 불황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00년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그랬고, 여기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기에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한 1년 반 이상 길게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도리어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에 지금 장기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해소가 된 지 벌써 좀 꽤 됐어요. 벌써 한 2개월 이상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예외 없이 과거에 여기에도 그랬고, 뭐 그 전에도 좀 그랬습니다만, 80년대 초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해소가 될 때 이제 경기 불황이 오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뭐 10년 만기에서 2년 만기로 하면 2년은 좀 너무 그것도 길다. 그러니까 3개월 만기 국제 수익률을 빼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3개월이야말로 진짜 단기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소위 그 연방 기금 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준이 그 기준금리로 삼는 그 Federal Funds Rat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은행 간의 그 overnight rate 그러니까 밤새 이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을 때 하는 그 금리를 이제 보통 이제 기준금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과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이 3개월 만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로 빼주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봐도 결국은 또 비슷해요. 결국 90년도 그랬고 2000년도 그랬고 또 여기 보면 2008년도에도 그랬고 여기 2020년 그때 이제 코로나 상황이죠. 여기 최근도 마찬가지다. 그래 결국 어떤 거를 빼주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뭐 나는 3개월짜리가 맞는데 뭐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서 3년 만기 국채 수익률 3개월짜리 국채 수익률을 빼준 거를 제가 하나 먼저 파란색으로 그렸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빼준 거 그것을 또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그렸는데 결국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거 보면
여기 다 같이 역전될 때도 같이 역전되었다가 해소될 때도 같이 해소되고 역전되었다가 해소될 때도 그렇고 역전될 때 해소되고 다 계속 마찬가지다. 근데 가장 최근 것이 굉장히 길고 또 크다. 그러니까 이게 터져도 좀 크게 터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언제 그럼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느냐 뭐 이런 건데요. 2000년도 당시하고 2008년도 그 당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장단기 금리가 이제 그 차이가 이제 변화하는 것을 파란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2000년도에 이렇게 마이너스에 현재 와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게 빨간색으로 나타난 Federal Funds Rate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인데 그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 그때 해소가 된다. 2008년도에도 여기 보시면 얘가 떨어질 때 해소가 되고 영락 없이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오더라. 이번에도 보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데 해소가 되는 게 언제냐면 이 그 기준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예요. 이게 지금 지난해 이게 9월부터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처음 0.5% 포인트 낮추고 그리고 다시 두 번 연속 0.25% 포인트씩 이렇게 해서 낮춰서 현재 5.5에서 4.5로 떨어뜨렸는데 이를 떨어뜨리면서 이게 지금 해소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결국 금리를 계속 낮추니까 이제는 경기가 좋아질 거야가 아니라 낮아지니까 이 소위 역전된 것이 해소가 되고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주가도 마찬가지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기 위에 좀 전에 여기 그려드렸던 예를 갖다가 지금 위에 화면에 지금 옮겨놨어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옮겨놨는데 여기 2000년도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2008년도가 여기 있고 이제 가장 최근이 여기에 이렇게 와 있는데 그때에 여기 보시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해소가 될 때, 하지만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 그때 여기 보시면 닷컴 버블이 꺼지고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50% 하락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것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여기 가장 최근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도 이 조정을 오래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안 보인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연간 변화율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어요. 위에 화면은 똑같은 거고요. 앞선 화면하고 똑같고 여기 밑에만 그 나스닥 종합 지수를 연간 변화율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확실하게 2000년도에 이게 닷컴 버블 꺼지면서 이 나스닥 종합 지수가 얼마나 빠르게 하락했는지 또 2008년도에도 얼마나 빠르게 하락했는지. 여기는 뭐 지금 코로나 때 한번 그랬고, 여기 이제 기준금리 막 높였을 때 한번 또 그런 적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 최근 상태에 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주식을 다 팔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예의 깊게, 주의 깊게 이걸 좀 보면서 대비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너무 이게 길다 기간이 나 이게 잘 모르겠는데 해서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그러면 닷컴 버블 꺼질 때만 또 따로 제가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해소가 되죠. 그러면 여기 음영으로 된 것처럼 이게 이제 경기 불황 기간인데 이때는 닷컴 버블이 사실 좀 일찍 꺼졌어요. 사실 일찍. 기준금리가 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꺼졌어요. 그때 꺼졌고 그때 이미 장단기 금리는 역전되어 있는 상태예요. 역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주가는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실물 경제보다. 그래서 더 빨리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요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해소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더라. 뭐 이런 이야기고요. 2008년도 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렇게 터졌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제 기준금리가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여기 이제 2008년도 지금 여기 음영 표시된 것이 2007년 말부터 이제 경기 침체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때도 나스닥 종합지수가
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10월부터예요. 그때 정도 되면 이 장단기금리 역전은 이제 해소가 돼가지고 한참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흐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장단기금리 차가 해소가 되면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주가지수가 빠졌다는 거고, 2000년도 닷컴 버블 꺼질 때는 이 해소가 될 때가 아니라 해소되기 전에 역전되는 상태에서 이미 꺼지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 정답은 없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해소가 된 상태잖아요. 적어도 해소된 다음에 꺼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실물 경제도 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닷컴 버블 붕괴 기간에도 보시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막 빨리 올라갈 때는요, 이때도 보면 GDP 성장률이 그냥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실업률도 거의 변화가 없어요. 뭐 완전 고용 뭐 어떤 이만큼 좋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준금리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GDP 성장률도 빠지고 실업률도 본격적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경기 불황이 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지금부터 완전 더 경기 좋을 거야, 그게 아니라 과거 사례로 보면 반대다. 지금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또 해소가 되고 또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도 나빠질 수 있고, 또 그게 바로 또 주가 지수도 또 끌어내리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2008년도, 9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보시면 기준금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여기 GDP 성장률은 뭐 그래도 2.5%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예요. 계속 약간 뭐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호황 중에서도 호황이었어요. 그때도 실업률도 이게 보면 도리어 지금 떨어지면 실업률 더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더 고용이 좋아진다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이 상단에서 상당 기간 이렇게 유지하다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한 것이 2007년 8월이에요. 그때 이제 5.25였던 것이 이제 5.0%로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다음에 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GDP 성장률도 조금씩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을 하고, 실업률도 조금씩 높아지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음영 표시된 것이 공식적으로 미국의 NBER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경기 침체다, 이렇게 사후적으로 이제 판단한 그러한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보는 것이 분명한 것은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 그때가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그때가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도 더 낮아지고, 그때가 바로 또 주가가 또 본격적으로 빠지는 그러한 기간이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건데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곧 출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 정책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관세율 인상이 있고 법인세 인하가 있고 불법 이민 노동자 추방이 있다. 그래서 관세율을 보편관세를 갖다가 뭐 10%에서 20% 정도 부과하고, 대중국에 대해서는 뭐 수입관세를 60%나 부과한다. 법인세는 도리어 21%에서 15% 낮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관세율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이게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연준이 입장에 생각하면 물가가 높아지고 있어서 금리를 빨리 낮출 수가 없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또 법인세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결국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게 되고, 국채를 더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수익률, 국채금리가 더 높아지고, 그게 바로 이제 시장금리를 더 높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강달러도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불법 이민 노동자도 또 추방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그만큼 노동력이 부족하게 돼서 또 소위 그 임금을 또 상승시켜서, 그게 바로 또 물가 상승을 가져오고, 그래서 또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다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쉽게 낮아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뭐 기업들도 그렇고, 또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한 그러한 뭐 기업이나 개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이제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보편 관세, 그리고 또 대중국 관세 뭐 이런 건데요.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좀 앞으로 본격적인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시작을 하면서 1929년 세계 대공황 터질 때하고 좀 현재하고 비슷한 이유를 제가 라가르드 총재의 이야기를 제가 빗대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질 때에도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던
때예요. 그때 이제 1928년도, 그러니까 그때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마치 2024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때 허버트 후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이 공약한 내용이 뭐냐면 관세율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됐고, 또 그래가지고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다 또 다수당이 되었어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결국 이 상원과 하원에서 이 결국은 이 관세율을 높이는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보 대통령이 이걸 과연 이제 실제 이제 사인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걸 갖다가 시행을 할 거냐 안 할 건데, 그래서 미국 경제학자들 당시에 뭐 1000명 넘은 그런 경제학자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막 계속 반대했는데, 결국은 이제 1929년 10월에 이 주가 지수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걸 1930년 초에 결국은 하버트 후보 대통령이 결국 이거 시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관세율이 40%였는데 이게 이제 60%까지 이렇게 확 높아져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스무트 헐리 이 관세법 이렇게 지금 써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게 당시에 한 40%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40%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데, 당시에는 뭐 그래도 이게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이었다가 지금 다시 그게 60%까지 확 높아진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당시 이제 주로 유럽하고 무역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도 보복 관세를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 무역이 당시에 한 3분의 2 정도가 감소했으니까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세계 GDP도 15% 정도 감소했고, 미국 GDP는 한 30% 감소하고, 미국 실업률도 한 30%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서 세계 대공황이 더 아주 심화되는 뭐 이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도 걱정하고, 또 저도 그래서 걱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막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 날이, 이제 이 영상은 제가 이제 하루 있다가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올릴 거고, 제가 목요일 녹화하고 있는데, 바로 지난 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팀이 뭐 그 상무장관이라 재무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관세를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10% 20% 이렇게 막 올리지 않고 그중에 일부만 선택적으로 관세 인하를 한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환호해가지고 주가도 막 올라가고, 또 그래가지고 또 이 미국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달러 강세가 약간 누그러지는 뭐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아니야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자기의 트루스 소셜이죠. 거기에 이제 직접 올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카톡, 뭐죠?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트루스 소셜에, 뭐라고 했냐면,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는 존재하지 않는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내 관세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잘못 언급했다. 그러나 그건 틀렸다. 워싱턴 포스트도 그게 틀렸다는 거 알고 있다. 이건 그냥 단지 가짜 뉴스의 다른 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그걸 갖다 제가, 이건 사실은 제가 번역한 거예요.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보도된 그걸 갖다가 제가 그대로 여기 똑같이 지금 이 말이 되어 있는 것을 한국말로 제가 번역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나와 있는 한국 신문이나 뭐 방송에서 보도된 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저희 이게 실제 뭐 진짜 전체 안 하고 뭐 일부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말도 안 돼, 이거 거짓말이야, 이것도 거짓말하고 있네 얘들이, 페이크 뉴스네, 이렇게 지금 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트럼프발 인플레는 피할 수가 없다. 어쩌면 그래서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뭐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데, 아이켄 그린이라 굉장히 유명한 거시경제 학자거든요.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UC 버클리 대 교수인데, 이분이 최근 인터뷰한 기사에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연준의 여러
이사들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지금 인플레와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여러 뭐 그런 보도가 지금 있는데 지금 막 그 전미 경제학회, 어메리칸 이코노믹 어소시에이션이 지금 이 애뉴얼 미팅이 연차 총회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막 개최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그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뭐 연준 이사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는데 거기 보니까 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되긴 했지만 아직도 목표치보다는 상당히 불편한 정도로 uncomfortably,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상태에 지금 있다. 또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도 우리의 책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2% 도달하지 못했고 아직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메파에 속하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바로 전날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복귀했다는 확신이 있기까지는 통화정책을 제약적으로 해야지 뭐 빨리 낮출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리사 쿡 연준 이사도 뭐 그 다른 모임에서 미시간대 어떤 컨퍼런스에서도 야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끈적거리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올해 금리는 굉장히 이 점유율을 낮출 거다. 이게 지금 사실은 최근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한 뒤에 최근에 지금 갑자기 연준의 입장이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9월에 처음에 막 무려 막 50%, 50bp씩 그러니까 0.5% 포인트를 막 이렇게 낮출 때하고 지금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고 실제 여기 보시면 여기 PC 근원 물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 물가 PC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나라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쓰는데 미국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쓰고 그 중에서도 이 근원 그러니까 그 식품 및 그 에너지 물가 상승률은 뺀 그것만 보통 놓고 이제 목표치인 2%에 도달하려고 이제 연준은 노력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 PCE 그 근원 물가 상승률, 코어 PCE 상승률이 최근에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그걸 직접 거기 들어가가지고 미국 해당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BEA 사이트에 가가지고 보시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밑에 있는 게 코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7, 2.7, 2.7, 7월, 8월, 9월 그러다가 10월, 11월이 2.8, 2.8로 이게 더 높아졌어요. 이게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2%에 도달하지도 못했고 더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지금 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금리를 더 높이고 있을 수도 있다. 또 그래서 지금 그래도 뭐 미국 연준 뭐 보니까 뭐 계속 뭐 좋다고 뭐 이야기하고 정부도 뭐 괜찮다고 하고 뭐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2008년도 1월 10일 그 당시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최고의 의장 중에 하나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2008년 초에 지금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제가 한국말로 제가 번역해 놨습니다. 뭐냐면, 다행히도 그 당시면 이미 지금 여러 가지 뭐 미국 금융 부문에서 지금 여러 문제가 생겼고, 2007년부터 사실 중소 은행들이 막 이렇게 파산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에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발생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행히도 수년간 높은 수익 이후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양호한 재정 상태로 이번 시즌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만 보시죠.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연준 의장이 벤 버냉키가 그랬는데 바로 직후에 3월에 베어 스턴스 터졌고요. 그러다 뭐 조금 막 계속 터지다 9월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나고 이러면서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글로벌 금융 사태로 막 이렇게 확산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연준 의장도 믿을 수 없고 미국 대통령도 믿을 수 없고 재무장관도 믿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다못해 제 말씀도 꼭 100%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판단하시는 게 참 좋겠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